반갑습니다. 정프로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주니치 대 히로시마. 주니치 오노 다야는 ERA 2.62, WHIP 1.17로 표면적으로는 안정감이 느껴지지만 실상은 패턴 고착이 치명적이다. 이래서 3이닝은 포심 슬라이더의 속도전으로 밀어붙이지만 타순이 한 바퀴 돌면 구종 선택이 빤히 읽힌다. 실제로 5이닝 이후 피안타율이 0.32호까지 치솟고 볼넷 이후 주자 견제 집착으로 리듬 붕괴가 반복된다. 2구 3구에서 억지로 승부하다 볼카운트 불리해지고 스트라이크 존에 몰리는 실투가 실점으로 직결된다. 최근 3경기 연속 중반 이후 실점, 역전 허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불펜진은 최근 3경기 연속 3명 이상 소모, 마무리 포함 연투 부담이 극심하다. 오노가 6이닝 이전에 내려가면 후반 대량 실점 시나리오가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중반 이후 불펜이 히로시마 중심 타선에 휘둘릴 공산이 크다. 히로시마 타마무라 쇼구는 ERA 3.15, WHIP 1.26으로 등락이 심한 스타일이다. 이래서 2이닝은 직구 위주로 빠르게 압박하지만 3에서 4이닝부터 변화구 비중을 갑자기 높이며 흔들린다. 볼 카운트가 몰리면 체인지업 커브가 스트라이크 존에 걸려 장타 허용률이 폭등한다. 주자 나가면 견제와 볼넷 남발, 실점 뒤 템포 상실 등 멘털 붕괴가 뚜렷하다. 최근 4경기 중 2경기에서 6이닝 이전 4실점 이상 허용, 5회 이후 불펜 부담이 가중된다. 불펜도 최근 3경기 연속 중간 개투 소모가 커 7에서 9이닝 실점률이 높다. 타마무라가 오래 버티지 못하면 후반 대량 실점 위험이 상존한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선발 모두 이닝별 패턴 노출과 피칭 루틴에 단조로움이 불시다. 오노는 5회 이후 급격히 흔들리며 불펜까지 무거운 부담을 넘긴다. 반면 히로시마는 중심 타선에 최근 OPS 0.785로 상승세가 뚜렷하고 오노의 단조로운 구종 배합을 빠르게 공략할 동력이 충분하다. 타마무라도 3에서 5회 변화구 피칭에서 실투 빈도가 높아 주니치 타선 역시 초반 기회를 노릴 수 있다. 하지만 후반 불펜 소모, 중심 타선의 장타력 그리고 최근 히로시마의 응집력을 감안하면 경기 흐름은 후반부 히로시마 쪽으로 급격히 기울 가능성이 높다. 배당 측면에서 히로시마의 우세가 뚜렷하며 언더 오버 기준에선 불펜 붕괴 위험을 감안해 언더가 더 효율적이다. 한마디로 선발의 루틴 노출과 불펜 부담이 겹치는 순간 히로시마의 파괴력이 터질 수밖에 없다. 추천 배팅 히로시마 승, 언더. 두 번째 경기, 한신 대 야쿠르트. 한신 드류 듀플란티에가 오늘도 전광석화 같은 피칭을 예고한다. 1.31의 ERA, WHIP 0.94로 시즌 내내 완벽에 가까운 흐름을 유지 중이다. 최근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심지어 9이닝 완봉 페이스까지 선보이며 상대 타자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의 피칭은 초반 빠른 템포와 강속구로 상대의 허를 찌르고 한번 타순이 돌면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으로 완급 조절에 들어간다. 결정구 선택이 예측 불가라 타자들의 방망이가 헛돌고 맞춰도 대부분 내야로 흐르는 타구다. 무엇보다 실점 이후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점이 큰 무기다. 다만 7이닝을 넘어서면 체력 저하와 함께 피장타율이 올라가면서 한방에 무너질 여지가 있다. 불펜진은 최근 3경기 연속 4명 이상이 동원되는 강행군을 펼쳤다. 2이닝씩 끊어가는 운영, 이어지는 피로 누적으로 제구 난조와 피안타가 급증하고 있다. 오늘 듀플란티에가 길게 끌지 못하면 후반 불펜 붕괴는 시간 문제다. 특히 주자 출루 상황에서 커브와 체인지업 제구가 흔들리며 중후반 실점 리스크가 크게 부각된다. 야쿠르트 이시카와 마사노리는 올 시즌 4경기 ERA 7.71, WHIP 1.63으로 극심한 부진에 빠졌다. 135km H대 포심과 노련한 제구로 스트라이크를 잡는 노장이지만 구위 저하가 뚜렷하다. 변화구가 힘을 잃으면서 맞춰 잡으려는 피칭이 오히려 강한 타구로 직결된다. 최근 3경기 중 2경기에서 4이닝을 채 버티지 못했고 주자 누적 시 결정구가 한가운데에 몰려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우타자 상대로 낮은 체인지업으로 병사를 유도하는 능력은 여전하나 한신의 출루 번트, 진루 패턴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5이닝 소화조차 불투명하다. 불펜진은 연투로 인한 피로 누적이 심각하다. 3경기 연속 5이닝 이상 소화, 좌완 개투진의 볼넷 허용률이 크게 증가했다. 후반 2이닝 연속 3명 이상 투입, 위기마다 결정구 제구가 흔들리며 실점이 잦다. 한신 좌타자 집중 구간에서 불펜이 크게 흔들릴 조짐이 뚜렷하다. 오늘도 선발 붕괴 이후 불펜이 4에서 5이닝을 소화해야 할 판이라 후반 대량 실점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경기는 한신의 선발 투수 듀플란티의 압도적 페이스와 야쿠르트 선발 이시카와의 극단적인 부진이 교차하는 승부다. 듀플란티에는 초반부터 강속구와 브레이킹볼 조합으로 상대 타선을 제압할 공산이 크다. 한신의 타선 역시 최근 3경기 OPS 0.80,
출루율 0.370을 기록하며 득점 집중력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이시카와는 5이닝 이전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한신 타선은 4에서 5이닝, 7에서 8이닝을 중심으로 폭발력을 보인다. 양팀 모두 불펜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실점 리스크가 커진다. 특히 한신 불펜은 듀플란티에가 7이닝을 못 채울 경우 급격히 흔들릴 수 있으나 야쿠르트 불펜의 제구 난조와 좌타자 상대 실점률 상승이 더 심각하다. 배당 효율성 역시 한신 쪽이 압도적으로 우위다. 핸디캡 승부에서도 한신이 앞서고 오버까지 열려있다. 전반보다는 중후반 득점 집중이 핵심 포인트다. 이 경기는 한신승, 오버, 핸디캡 모두 한신에 쏠릴 만한 흐름이다. 추천 배팅 한신승, 오버. 세 번째 경기, 라쿠텐 대 소프트뱅크. 라쿠텐의 마운드는 타키나카 료타가 책임진다. 시즌 9경기에서 3승 5패, ERA 3.61을 기록하지만 수치 이면에 불안이 짙게 깔려있다. 타키나카는 직구와 슬라이더, 커브, 그리고 때때로 체인지업을 섞는 정형화된 루틴의 소유자다. 문제는 이 투구 패턴이 너무 빨리 읽힌다는 점이다. 이에서 3이닝만 지나면 상대 타자들이 볼 카운트와 상황에 따라 직구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내고 변화구 유인도 무뎌진다. 실점 위기에서는 포심을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로 몰아넣는 악습이 반복된다. 최근 3경기에서 5이닝을 넘기지 못하고 3에서 4이닝에 대량 실점이 쏟아지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불펜진은 최근 3경기 연속 4이닝 이상 투입되며 피로가 누적됐다. 7에서 9이닝에 이르러선 연달아 등판하는 투수들이 제구, 난조와 볼넷을 남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선발이 흔들리면 뒷문이 급격히 무너질 위험이 크다. 소프트뱅크는 우아사와 나오유키를 앞세운다. 13경기 6승 5패, ERA 3.40으로 시즌 내내 안정감을 보였다. 우아사와는 145km 중반대의 포심을 기반으로 슬라이더, 커브, 커터, 포크볼 등 변화구를 자유자재로 섞는다. 이닝별로 구종 조합을 바꾸며 타자들의 예측을 완벽히 차단하는 스타일이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변화구를 늘려가며 장타 허용률이 낮고 땅볼 유도와 삼진 능력이 모두 뛰어나다. 최근 3경기에서 6이닝 이상 소화하며 실점 억제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동시에 입증했다. 불펜은 최근 3경기에서 2에서 3이닝씩 적절하게 분산 등판, 투구 수와 피로도 모두 잘 관리되고 있다. 8에서 9이닝 마무리 구간은 삼진 퍼레이드가 펼쳐질 만큼 견고하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매치는 소프트뱅크가 확실한 우위에 있다. 라쿠텐 선발 타키나카 료타는 직구 변화구 패턴이 너무 뻔해 소프트뱅크 타선이 한 바퀴만 돌면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구도다. 최근 라쿠텐 불펜이 과부하 상태라 선발이 무너지는 순간 후반 대량 실점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반면 소프트뱅크의 우아사와 나오유키는 다양한 구종과 이닝별 조합, 위기에서의 침착함이 돋보인다. 소프트뱅크 타선 역시 최근 리그 내 OPS와 득점 생산력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불펜마저 신선한 상태라 마무리 싸움까지 밀릴 이유가 없다. 배당 효율성도 라쿠텐의 리스크를 감안할 때 소프트뱅크 쪽으로 쏠린다. 경기 양상은 초반 실점 이후 점수차가 벌어지는 흐름이 예상된다. 핸디캡 배팅에서도 소프트뱅크가 확실히 앞선다. 오버 가능성도 높고 전반전부터 주도권을 잡을 공산이 크다. 추천 배팅 소프트뱅크 승, 오버.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 지바롯데 대 세이부. 지바롯데는 타네이치 아츠키를 선발로 내세운다. 타네이치는 145에서 150km 힘있는 포심을 앞세워 초반 이닝을 압도하지만 변화구 패턴이 일찍 읽히면 급격히 흔들리는 특성이 있다. 특히 슬라이더와 포크, 커브의 비중이 높지만 타순이 2바퀴 돌 때마다 구위가 떨어진다. 최근 4경기 중 2경기에서 5이닝도 버티지 못했고 6이닝 이후에는 집중 실점이 반복된다. 초반에는 포심 위주로 적극적으로 맞서다가 볼 카운트가 몰릴수록 변화구가 높게 몰려 장타 허용으로 직결된다. 중심 타선을 상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경기에서는 더 빨리 무너지는 모습이 뚜렷하다. 최근 지바롯데의 불펜은 연장전을 포함해 연속 소모전으로 피로도가 극심하다. 중간계 투진이 29 이상을 던지는 경우가 작고 뚜렷한 마무리 자원이 없어 선발이 무너질 경우 불펜 전체가 휘청거린다. 특히 7이닝 이후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대량 실점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제구 난조가 겹치며 연장전 돌입 시에는 불펜 붕괴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세이브는 요자 카이토가 선발로 나선다.
요자는 140에서 145km의 포심과 싱커, 슬라이더, 커브, 포크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포심 싱커 중심의 피칭에 의존한다. 초반에는 낮은 존을 적극 활용하지만 중심 타선을 만나면 변화구 패턴이 금세 들키며 4에서 5회 교체되는 경우가 많다. 주자 출루 상황에서 스트라이크를 잡으려다 한가운데로 몰리는 실투가 잦고 실점 직후 멘탈이 흔들리면서 볼넷이 급증한다. 특히 두 번째 투순부터는 장타 허용 빈도가 높아진다. 최근 3경기 중 2경기에서 5이닝을 채우지 못했다. 세이브 불펜 역시 최근 연장전 포함 5명 이상의 투수 소모가 반복되고 있다. 8에서 12이닝에서만 4실점 이상이 터지며 마무리 보직의 불안정과 좌우 밸런스 붕괴가 심각하다. 선발이 일찍 내려가면 중간 개투가 3이닝 이상을 떠나야 하고 이 과정에서 투구 수가 폭증해 결정구의 위력이 떨어진다. 후반부 집중 실점이 빈번하게 연출되고 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양팀 모두 선발 투수의 뚜렷한 한계와 후반 불펜의 체력적 소모가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난다. 지바로 때는 타네이치의 강한 포심이 초반에는 위력을 발휘하지만 타순이 돌고 변화구 패턴이 노출되면 5에서 6이닝 이후 실점이 쏟아진다. 세이브 역시 요자 카이토의 변화구 조합이 중심 타선에 빨리 읽히며 4에서 5회에 교체되는 일이 잦다. 두 팀 모두 최근 3경기에서 OPS 0.700 이상, 출루율 상승을 기록하며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다. 불펜진은 연장전 포함 소모전이 이어지며 경기 후반부 대량 실점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7이닝 이후에는 마운드 운영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며 경기가 1에서 2점 차로 진행될 경우 후반 역전 혹은 동점 상황이 반복될 여지가 크다. 배당 효율성 면에서 불펜 소모와 후반 실점 리스크를 감안하면 세이브의 역배 노림은 지나치게 위험하다. 지바롯데가 경기 후반 좀 더 집중타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전략적 관점에서는 오버가 가장 합리적이고 핸디캡 역시 지바롯데 쪽으로 기운다. 초반은 선발 싸움, 중반 이후는 불펜 붕괴 리스크, 결국 후반 대량 득점이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추천 배팅 지바롯데 승, 오버. 5번째 경기, 니포넴 대 오릭스. 선발 투수 니포넴 이토 히로미가 시즌 10승 도전에 나선다. 4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5이닝 6안타 1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이토는 일단 어느 정도 관리를 받은 바 있다. 금년 오릭스 상대로 홈과 원정에서 15이닝 1실점으로 매우 강하다는 점은 큰 강점일 것이다. 오릭스 소타니 류에이가 시즌 8승에 도전한다. 4일 치바 롯데와 호토모토 경기에서 6이닝 4실점의 투구로 쑥스러운 승리를 거둔 소타니는 리그전 재개 이후 투구가 좋다는 말은 하기 힘든 편이다. 니포넴 상대로 시즌 첫 등판인데 야간 경기 동구장 투구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정도다. 불펜진 니포넴 야마사키 사치아는 수요일 경기에서 8안타 1실점 완투승을 거두었다. 오카 히로미에게 맞은 솔로 홈런을 제외하면 완벽했다. 덕분에 불펜은 2일의 꿀맛 같은 휴식을 확보했다. 오릭스 아즈마 코에이는 5이닝 2안타 무실점에 쾌투했다. 이후 불펜이 4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연패 탈출을 만들어냈다. 최근에 부진을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타격 니포넴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2발 포함 무려 13점을 올렸다. 기폭제는 프란밀 레이스의 그랜드슬램. 원정에서 무려 17안타를 때려냈는데 홈에서도 이러한 기세를 가져갈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오릭스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6회 말 터진 쿠레바야시 코타로의 그랜드슬램이 유일한 득점이었다. 즉 주중 3연전에서 홈런을 제외한 득점력은 거의 보기 힘들었다는 이야기다. 원정에서 강한 팀이긴 하지만 이는 절대로 좋은 징조가 아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금년 니포넴은 홈 경기가 아쉽고 오릭스는 원정이 좋은 편이다. 양팀 모두 은근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듯. 하지만 이토는 오릭스 상대로 극도로 강한 투수인 반면 소타니의 투구는 야간 돔 구장 투구가 영 아쉽다. 그리고 한방 대결로 가면 유리한 건 니포넴이다. 홈에 이점을 가진 니포넴 파이터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3대1 니포넴 승리. 6번째 경기, 요코하마 대 요미우리. 요코하마 데누카 시니치는 정석의 한계가 뚜렷하다. 올 시즌 9경기에서 2승 5패, ERA 3.12를 기록 중이지만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의 뻔한 루틴이 이미 여러 차례 약점으로 드러났다. 초반 3이닝은 무난하게 출발하지만 두 번째 타순부터는 상대 타자들이 구종 조합을 읽고 장타로 응수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실점 이후에도 패턴 변화가 거의 없고 주자 출루 시에도 포심, 슬라이더, 집착이 강해 집중타 허용률이 높다. 특히 6이닝 진입 이후 피칭이 급격히 흔들리며 볼카운트 싸움에서 밀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최근 3경기 연속 불펜 소모가 심각한데 7에서 9이닝에 매번 투수 교체가 이어지며 불안정한 운영이 노출되고 있다. 마무리진마저 피안타, 실점이 늘어나고 있어 선발이 길게 버티지 못하면 경기 후반 대량 실점이 불가피하다. 이런 구조는 중장거리 타선과 만났을 때 후반부에 무너질 리스크가 너무 크다. 요미우리 그리핀은 올 시즌 11경기에서 5승 무패,
ERA 0.82, WHIP 0.94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한다. 145km 내외의 포심과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완벽하게 조합하며 카운트 싸움에서 변화구와 직구를 자유롭게 오가 상대 타자들의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는다. 주자 출루나 실점 상황에서도 과감한 볼 배합 변화로 위기를 돌파하고 볼넷 허용이 거의 없다. 특히 풀카운트에서 변화구로 헛스윙을 유도하는 장면이 많고 내야 땅볼이나 약한 타구로 처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불펜진은 최근 3경기 연속 최소 소모로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8에서 9이닝에는 마무리진이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보여주며 실점 리스크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선발이 무너지지 않는 한 후반 운영에서 추가 실점 가능성은 극히 낮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미우리 승과 언더가 전략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다. 그리핀의 0대 ERA 그리고 WHIP 0.94라는 수치는 단순히 호투 수준이 아닌 상대 타선의 루틴 자체를 파괴하는 힘을 보여준다. 요코하마는 데누카 시니치의 투구 패턴 노출 그리고 불펜의 누적 피로로 인해 중후반 실점 리스크가 극대화되어 있다. 최근 요미우리 타선은 5에서 7이닝 집중력이 살아나며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고 불펜 역시 최소한의 등판으로 체력적 여유가 충분하다. 배당 효율성 측면에서도 요미우리 쪽이 저평가되어 있으며 핸디캡 역시 후반부 점수차 확대에 유리하다. 전체적으로 초반에는 투수전이 펼쳐질 수 있으나 7이닝 이후 요코하마 불펜이 무너질 확률이 높다. 득점이 한쪽에 몰려도 오버로 이어지기엔 벽이 높고 요미우리의 안정된 마운드 운영이 돋보일 전망이다. 추천 배팅 요미우리 승, 언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